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계약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입니다.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과 취소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입니다. 먼저 채무 불이행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해제가 가능한 채무 불이행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행 불능, 이행 지체, 이행 거절, 불완전 이행입니다. 4가지를 설명드리면 먼저 이행 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5월 10일까지 물건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물건을 납품하지 않는 경우, 이런데 물건은 납품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를 이행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은 채권 관계의 성립 이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원래 불가능했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제 채권 성립 이후에 채무자에게 어떤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이행 거절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를 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채무자는 임의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행 거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채무자가 난 이행하지 않겠다,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완전 이행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죠. 예를 들면 물건을 주기는 줬는데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이 4가지의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먼저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지도 않는데 뭔가 더 다른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물건을 갖다 놔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하려는 뭔가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다, 이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최고를 했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거나 이행 제공조차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이행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 거절을 하는 경우면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이행 거절을 했는데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채무자가 아니다, 나는 이행 거절을 하지 않고 다시 이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행 거절의 의사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채무자는 이행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행기가 지나서 이행지체에 빠지고 상당 기간 동안 최고를 하고 이행이 없었을 때 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이게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 지체에 준해서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최선이다,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행 불능에 준해서 해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따져봐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경우에 해제권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발생한 해제권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다면 증명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문자나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해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소장을 통해서 해제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제권을 행사해서 해제가 되면 계약에 따른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소급적으로 소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양 당사자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전을 반환해야 되면 그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균형상 반환한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의 그 받은 날로부터 사용 이익을 가산해서 반환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임대료 정도가 되겠죠. 근데 다만 해제에 있어서 이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해제의 쟁점은 민사소송에서 정말 많이 다루어지는 쟁점입니다.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첨예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송에 임하신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